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이 많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는 충분한 양의 수분과 함께 피를 맑게 해주는 해조류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해조류는 톳인데요. 톳에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풍부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더위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물도 자주 드시고 톳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여수로 갑니다. 덥다고 짜증내기 쉬운 여름철이지만 오히려 여름이라서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는데요. 내 손으로 만드는 시원한 여름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자결하는 태양의 계절 여름입니다. 더위 탈출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지금 내 손으로 즐겨보는 여름은 어떨까요? 온몸에 청량감을 안겨주는 수제 맥주와 생활 속 상쾌함을 전해주는 나탄공의 소품들. 직접 만들어서 즐기는 능동적인 여름을 제안합니다. 짜증나는 여름을 정열과 낭만의 계절로 바꾸는 내 손 안의 마법. 지금 시작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정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인싸 중에 인싸를 꿈꾸는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제 맥주의 모든 것을 파헤치러 왔는데요. 정말 떨리고 설레는데 지금 바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외관부터 멋스러운 순천의 수제 맥주 전문점입니다. 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수제 맥주 6종을 만들고 있는 이곳에서 맥주 전문가 김승철 브루마스터를 만났는데요. 5년째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그에게 족집게 맥주 강의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수제 맥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색깔도 맛도 향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맥주를 좋아하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세법 개정돼서 맥주 가격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접하고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류의 원가에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에서 양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법이 바뀌면서 국산 수제 맥주의 가격이 대폭 내려간 건데요. 덕분에 특별한 맛과 풍미를 가진 수제 맥주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수제 맥주가 놓여 있는데요. 저는 맥주 뭐 마시는 것만 좋아했지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 같은 메갈못에게 수제 맥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맥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거하고 에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라거 맥주는 청량감 있고 깔끔한 그런 맛을 내고요. 쉽게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맥주가 라거 맥주 있습니다. 뭐 핫땡 이런 맥주들. 네.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맛과 풍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맥주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꽃향기가 베이스로 나는 그런 맥주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맥주들도 전부 다 에일 맥주인데요. 에일 맥주임에도 이제 정말 많은 스타일의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검은색이고 얘는 빨간색이고 이게 정말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만 할 게 아니라 좀 먹어보면서 이 맥주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먼저 눈이 가는 게 지금 이 맥주가 좀 눈이 가는데 한번 이게 아까 후르츠 비어라고 하셨죠? 순천의 월등면에 유명한 복숭아, 이 월등 복숭아를 사용해서 만든 복숭아 맥주고요. 양조가주 전체에서 복숭아를 조금씩 넣어서 굉장히 많은 복숭아가 들어간 복숭아 맥주. 그렇군요. 순천을 품은 맥주의 맛 드디어 영접해봅니다. 좋다. 아니 복숭아 주스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달달한 그 맛이어서 아마 맥주를 좀 쓰거나 막 너무 뭐 텁텁하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맥주는. 그러면은 이 검은 스타우트. 커피를 넣어 고소한 맛을 추가한 흑맥주 스타우트입니다. 건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붉은빛이 감도는 레드에일도 매력적이죠. 황금빛으로 물든 세션 IPA도 있습니다. IPA라는 맥주가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그쪽으로 맥주를 이송하면서 맥주가 상하게 되니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홉을 많이 넣고 알코올 도수를 높인 맥주가 있었습니다. 그 맥주가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맥주를 더 먹고 싶어져서 도수를 낮추고 유명성 좋게 쓴맛을 줄인 맥주입니다. 이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볼 수도 있나요, 혹시? 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가볼까요? 예. 수제 맥주의 재료는 단 4가지. 생각보다 단출해서 놀라셨죠? 그러면 이게 메가인 거죠? 예, 메가입니다. 메가가 볼인가요? 보리를 가공한 네. 거거든요. 아. 이제 보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녹말 전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로는 이제 쉽게 당으로 변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메가로 만들게 되면은 네. 효소가 분비가 돼서요. 이게 쉽게 당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초록색 이 친구는 이건 뭔가요? 아니 아까부터 되게 네. 은은한 맥주 향기가 그냥 이 재료만 놓았는데도 좀 났는데 보니까 여기서 나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맥주의 재료 중 하나인 홉이라는 건데요. 네. 이 홉은 삼과의 식물인데 이거를 동결 건조해서 분쇄시켜서 이제 알약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맥주 냄새라고 느끼셨던 게 아마도 이제 국내에서는 홉이 강조된 맥주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뭔가 이 냄새만 맡아도 좀 취할 것 같아요. 아 그건 기분 탓이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수제 맥주 만들기 대장정. 메가를 분쇄기에 넣어 껍질과 나다를 분리해주고 물과 섞이도록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때 취향에 따라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오트밀도 소량 넣습니다. 계속 저어주셔야지. 오트밀이 예.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하잖아요. 예. 뭐 영양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이 맥주도 좀 그렇게 영양도 있고 그럴까요? 적당한 음주는 네. 신뢰가기의 질환에 좋다고 이제 많은 연구가 아 나와 그렇군요. 있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의 온도를 68도 정도로 유지하고 10분에 한 번씩 저어주기를 1시간. 이 과정에서 메가에 당이 추출되어 나옵니다. 건더기를 걸러준 뒤 1시간을 끓인 후에 홉을 넣어주죠. 홉을 팔팔 끓여서 넣는 이유가 네. 이 홉에 있는 향이나 그런 성분들이 한 80도 정도가 돼야지 우러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끓일 때 넣습니다. 그렇군요. 홉을 넣은 후에는 재빨리 식혀주는 게 관건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효모를 넣어서 맥주의 발효를 돕는데요. 이때 저어주면 효모군이 죽기 때문에 저절로 녹도록 놔둬야 한답니다. 쓰고 나서 뚜껑을 닫겠습니다. 네. 완성! 그럼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맥주 마실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이거를 발효를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발효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요? 그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 오면은 마실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또 이제 병에다가 넣고 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추가적으로 발효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2주 뒤에 오면 2주 뒤에 오시면은 좀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맛있게 숙성된 맥주, 보름 후에 맛보러 가야겠죠?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즐기는 청량감을 만들러 라탄 공방으로 가볼까요? 어머니를 따라온 어린이 수강생도 열심히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라탄 공예는 등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특별한 공예의 세계. 재료가 안겨주는 시원한 청량감 덕분에 여름 생활 소품으로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소품에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 가방 같은 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한번 써보기도 쉽고 해서 관심 있게 봤다가 요거를 이제 배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도전하는 라탄 공예, 용기 내서 저도 도전장을 던져봤는데요. 제가 도전할 라탄 제품은 차량용 드림캐쳐입니다. 이거는 라탄의 이제 환심에서 네. 제가 사리대랑 날대로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아 사리대랑 날대는 뭔가요? 날대는 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리대는 그 옆을 이제 다 채워주는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굵고 단단한 날대와 부드럽고 잘 휘는 사리대 구분은 필수라네요. 먼저 날대를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물정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게 우선이겠죠. 날대로 우물정 모양을 야무지게 만든 후에 사리대로 꼼꼼히 채워주는 게 라탄공예의 정석입니다. 날대 하나하나에 네. 얘를 걸어줄 거예요. 시작은 야심차게 했는데 마음처럼 손이 척척 움직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전 제가 나름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요? 네. 손재주가 멀리 달아난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저의 모습. 눈빛이 애처롭나요? 결국 선생님의 야무진 손맛을 조금 빌렸고요. 대신에 드림캐쳐에 달아줄 깃털은 제 손으로 손질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흰색과 하늘색의 조합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요즘 스타일이죠. 짠. 여러분, 깃털이에요. 완성! 와, 저의 안전운전을 도와줄 차량용 드림캐쳐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라탄으로 만드니까요. 확실히 여름 분위기도 나고 차량에 넣으면 확실히 분위기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내 손으로 완성한 여름. 청량한 분위기를 내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완벽하게 시원한 나만의 여름 참 좋다.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에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라탄 소품들. 여러분도 이렇게 라탄 소품 그리고 수제 맥주 만드시면서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덥다고 지쳐있으면 더 덥고 짜증만 나는 여름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더위를 극복하는 내 손 안의 세계를 알았으니 망설일 필요 있나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다양한 맛과 향을 풍기는 수제 맥주의 세계도 흥미로웠고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라탄 공예품을 몰입해서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위도 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원주로 갑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원주에서 서울까지 무려 150km가량을 걸어서 종주한 분이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원주의 걷기 전도사 오석환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잠시만요. 글쎄요, 확실히 감은 안 잡히지만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쪽에 계시다고 하니까 만나러 가볼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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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분이셨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셨네요. 예, 보시다시피 예,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꽁지머리가 예사롭지 않은 개성 만점 헤어 디자이너 오석환 씨.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그가 궁금합니다. 아니 헤어 디자이너셔서 그런지 딱 느껴지는 그 분위기와 개성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미용 일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벌써 한 31년째 미용을 계속 줄곧 해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보니까 저도 되게 오래 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뛰어난 눈썰미로 그의 재능을 알아본 단골 미용실 주인의 권유로 미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오석환 씨.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각종 행사에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뭐 기술을 배우고 뭐 체인점 실장부터 해서 이제 미용실을 작게 이제 시작을 하고 뭐 종업원도 4-5명까지 두고 또 이제 일을 미용실 운영을 해오다가 어느 날 모 대기업에 이제 어느 분을 또 알게 돼서 또 그분의 그 어떤 도움으로 또 영국, 프랑스로 이제 미용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미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미용사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죠. 유학파 헤어 디자이너 오석환 씨의 미용실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할 때 거울을 블라인드로 가리는 건데요. 바로 머리를 하는 중간 과정을 가림으로써 손님의 기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어떤 하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미용실에 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좀 작은 변화라도 좀 주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미용실에?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고객분들은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 작업 과정을 보다가 혹시라도 뭔가 오버페이스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헤어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맡기고 헤어 디자이너는 고객에 맞게 딱 디자인을 해주는, 서로 이제 믿고 가는 그런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거울도 보지 않고 머리를 맡긴 손님. 과연 그 결과는? 마지막에 딱 가려져 있던 블라인드가 싹 올라갔잖아요. 네.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오, 확실히 극적인 변화가 느껴지신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사실 오석환 씨는 미용뿐 아니라 걷기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5년 전부터 걷기의 매력에 푹 빠져 걷기를 전파하는 중이랍니다. 뭐 걷기를 요즘은 또 전도한다고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미용을 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한 5년 전에 걷기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걷기를 배우고 나서 제 몸이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허리 통증도 이제 없어지고 무릎도 통증도 사라지고 먹고 있던 고지혈증 약도 털어내고 또 고혈압 수치가 그 당시에는 169, 170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뭐 가끔 병원에 가서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돼서 재보면은 126, 128 이렇게 나오고. 현재 대한걷기연맹의 걷기 교육이사로 걷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오석환 씨.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원주에서 서울까지 무려 150km를 걸어가기도 했답니다. 올바르게 걷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석환 씨는 걷기 교정에 도움이 되는 보관 조절기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신발 벗고 한번 올라서보세요. 그 가운데. 제가 직접 저의 발 상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올라서셨죠? 그러면 제자리 걸음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스톱. 50%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기계에서는 한 55%까지는 그래도 이제 정상으로 좀 봐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56% 몸이 뒤로 가 있고 56% 오른쪽으로 가 있죠. 55%, 53%. 그러면 내 몸이 나는 똑바로 서 있는다고 서 있어도 뒤로 이렇게 서 있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걸을 때 오른발을 더 땅에 더 오래 지지하고 걸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걷듯이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실제 걷는 모습을 분석해 보는데요. 과연 저의 보행 상태는 어떨까요? 모델 걸음이 약간 붙어요. 그러니까 뒤꿈치와 발, 오른발과 왼발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발목이 안쪽으로, 내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발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지금. 저의 걸음을 분석해 본 뒤 문제점을 발견. 즉석에서 보조 깔창을 만드는 오석환 씨. 과연 깔창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깔창을 신고 이제 걸어보는 거예요, 이제. 오, 조금 달라진 것 같죠? 지금 다시 걸어보니까요. 느낌이 네. 확실히 달라요. 뭔가 네. 이 신발이 제 발을 이렇게 안전하게 감싸준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뭔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거든요. 조각 측정도 했고 교정 깔창도 깔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봐야죠. 그렇죠. 걷기는 바퀴 나가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교정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럼 걸으러 한번 나가보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이번엔 야외로 나가 걸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보간이라는 게 있어요. 왼발과 오른발 뒤꿈치와 뒤꿈치 간의 간격인데요. 내가 주먹 하나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벌려서 걸어야 하는데 지금 리포터님 같은 경우는 모델 걸음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오른발을 안짱으로 이렇게 걸어요. 이거를 오늘 빨리 교정을 해볼게요. 보간도 벌리고 안짱도 똑바로 걷게끔. 네. 올바른 걸음걸이를 알아볼까요? 시선은 전방 10도 위로, 턱은 집어넣고 가슴을 펴며 보간은 12cm에서 16cm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세 교정 신발을 신고 다시 걸어봤는데요. 잘못된 걸음걸이가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른 자세를 하고 잘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걷기 효능이 많죠. 거기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내 몸에 넘치는 부분은 빼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게 걷기 운동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헤어 디자이너의 길에서 이제 걷기 전도사의 길을 걷고 있는 오석환 씨. 앞으로 그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전반전은 이제 미용사로 살았고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은 걷기 전도사로 이제 살았으면 또 하고요. 이 걷기가 바르게 걷기가 전 시민, 전 국민에게 바르게 전도가 됐으면 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걷기 전도사 오석환 씨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오석환 씨는 이 걷기만으로 총 2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걷기 매력에 푹 빠진 오석환 씨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갑니다. 한 번쯤 도심에서 벗어나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워줄 힐링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 많으시죠? 강원도 춘천의 한 사찰에서는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코로나19 사태로 점점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걱정은 쌓여만 가고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순 없고 일은 일대로 힘든데 스트레스 풀 방법은 막혀버리고 너무 고단하시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춘천의 도심 속 특별한 휴식처를 소개합니다. 봉이산 자락에서 만나는 진정한 나, 머무르는 여행 템플스테이 함께 체험해볼까요? 산과 아파트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사문사.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템플스테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템플스테이 정확하게 오늘 뭘 하는 거예요? 우선 저희 사찰에 오셨으니까 저희 사찰이 어떤 곳인지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사찰은 천태종 사찰이에요. 천태종 사찰은 도심 속의 사찰이고요. 저희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 한 건물에 되어 있는데 규모는 되게 크죠. 네. 그런데 도심 속의 사찰이라고 해서 산속이나 이런 숲속의 사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저쪽으로 보시면은 산책을 할 수 있는 연못도 있고 저 위에 이제 종각도 있고 가끔 이렇게 아침이면은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산속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템플스테이란 사찰에 머물며 불교 문화와 사찰 생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당일형과 1박 2일 코스의 체험형, 힐링에만 집중하는 휴식형이 있어 1인부터 단체까지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머, 물고기 봐요. 많죠. 예. 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많이 커서 개구리는 없나요? 개구리 개구리 몇 마리 좀 있을 법한데? 있을까요? 저 물고기가 좀 일로 왔으면 좋겠다. 일로 와봐. 물고기 밥 주면 와요. 밥 주면. 네. 법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울리는 범종. 이곳으로 봉이산 산책을 오가는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절에 오니까 좋죠? 일단 절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힐링되고 그리고 나무 냄새. 바람 소리도 좋고 앞에 구름도 예쁘고 저절로 힐링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자연적 치나 힐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찰의 가장 큰 법당
대불보전에 가면 봉사자인 교법사님이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들어와 봤는데요. 규모가 진짜 엄청 크네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절에서 주 법당이고 이름이 이제 대불보전, 위대한 불보살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웅전보다는 좀 격을 높여서 그래서 보배 보자를 하나 더 넣어서 대불보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그럼 모시는 법당인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양옆에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그래서 삼존불, 삼존. 예, 그렇게 모신 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실내인데도 천장 아래 또 지붕이 있죠. 이는 도솔천 내원궁을 형상화한 것으로 어느 법당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삼존불 아래의 조각은 용궁으로 이끄는 안내자들을 의미하고요. 천장에는 꽃비와 선녀들이 그려져 석가모니의 탄생 순간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법당 안에 이렇게 화려한 그림들은 다 뭐예요? 네, 이 절에 오시면 그림이 많죠. 밖에 벽에 그려져 있는 거는 벽화고 안에 있는 그림들은 주로 탱화인데 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경전의 내용을 그린다거나 그다음에 뭐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신장님들 그린다거나 주로 이제 그런 그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배우고 나니 다르게 보이는 것들, 이 구슬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염주의 뜻이 생각을 하는 구슬이고 생각하는 구슬인데 보통 이게 마음을 집중시킬 때 구슬을 하나씩 하나씩 굴리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그거 긴 염주를 맨날 목에 걸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짧게 구슬을 만들어서 팔목에 끼는 거예요. 손목에. 그걸 이제 반주라고 하거든요. 구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정성껏 꿰어나갑니다.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차고 다닐 때마다 이 순간이 떠올라 더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처럼 코디하기도 좋겠더라고요. 오, 이제 다 됐어요. 단주 만들기 끝! 이거 넣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만드는 거 엄청 쉬운데요? 네, 어렵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딱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선물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신 기념으로 하나 더 제가 만든 것도 드릴게요. 아, 이렇게? 네. 색깔이 되게 이건 더 예쁜데? 네, 여자친구 드리세요. 다음은 한지공예입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마치 학창 시절 미술 시간이 돌아온 느낌.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마감제까지 바르면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짜잔! 엄청 잘 만들었죠? 한지인데 이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서 꼭 선물로 드려야겠어요. 어느새 식사 시간. 템플스테이에선 식사도 다 수행의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드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이제 노고와 그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용기가 제작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나무 그릇 한 개였어요. 그래서 그 한 개의 그릇에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드시는데 밥을 절대 비벼 드셔도 안 되고요. 말씀을 하셔도 안 되고요. 바루란 절에서 사용하는 스님들의 식기를 의미하고요. 밥을 먹는 행위는 공양한다고 합니다. 조미료 한 톨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사찰 음식. 이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과 수고로움을 거쳤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새기며 욕심부리지 않고 알맞은 양을 식사합니다. 여기서 먹으니까 자극적인 음식이 없는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 밥 한 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는데요. 이게 약간 뭐 그냥 감자, 뭐 나물 먹어서 약간 배고프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성, 또 자연, 그린필드지만 이 육고기가 없어도 정말 마음만으로도 배가 불러지는 바로 공양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스님과 함께 차담을 나눕니다. 팽주가 직접 우려주는 새작 녹차와 고소한 다식. 따뜻한 차 한 잔이 들어가니 왠지 저도 모르게 속에 품고 있던 고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또 이렇게 스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흔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고민이 있거든요. 뭐가 그래 고민인가요? 제가 이렇게 방송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 걸까? 또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좀 모르겠거든요. 이게 다가오는 미래를 편안하게 만들려면은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생기는 욕심과 분노 그리고서 본능적 감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화가 나면은 화가 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욕심이 생기면은 이웃을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그저 욕심 생기는 대로다가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뒤에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을 하실 때 혼탁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이번엔 108배를 배웠습니다. 왼발이 오른발 위에 올라가서 엉덩이가 발등에 닿게, 꼭 뒤꿈치에 닿게 한 다음에 오른손 먼저, 왼손 먼저, 이마 바닥에. 지금의 나를 이끌어준 세상. 절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의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던 탐욕과 집착, 즉 108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108배. 나를 이끌어준 세상의 모든 스승들께 진실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꽃을 바치나이다. 절을 하면 할수록 차츰 무릎이 아파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고 다리엔 쥐가 나지만 오히려 마음은 욕심을 비우는 만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어지러운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나를 찾으러 떠나는 행복 여행. 힐링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템플스테이 여러분도 체험해보세요. 바로 공양부터 다도 체험에 참선의 시간까지 오로지 나 스스로와 대면하며 마음 가득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여름 특별한 휴가를 원한다면 템플스테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실내 기온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냉방을 세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가운 공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냉방병은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실내에서 냉방이 지속됐을 때 몸의 체온 조절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두통이나 기침,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이럴 때는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차가운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게 긴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